생방송 오늘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인천 지역 4개의 학교에서 재학 중인 고교생 30여 명이 음식을 먹고 집단 복통,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체 그날 학생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얼마 전에 해당 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장염인 줄 알다가 보건소에서 나왔는데 복통을 호소한 학생들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 이 세균성 이질로 밝혀졌는데요. 한 학생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응급실에 막 실려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만 아마 저때 이제 학교에 갈 거예요. 나머지는 입원한 애들은 아직까지 병원에 있고요. 학생들끼리 식사를 하고 난 후 일어난 사건이라는데요. A 학교 학생들은 한 음식점에서 고기와 김치를 먹었답니다. 도시락을 개별적으로 시켜 먹었어요. 우리가 공급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가서 도시락을 시켜 먹었는데 B 학교는 도시락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두 음식점의 공통점은 바로 김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두 곳 다 같은 업체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공급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음식점을 찾아가서 물어봤는데요. 사는 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봐도 중국산 치고는 상품이 괜찮았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정도로 맛이 괜찮았거든요. 바로 그날 그쪽에서 와서 바로 수거해 가고 그리고 바로 그다음부터 폐기 처분하고요. 바로 버리고 다시 이제 국내산으로 저희가 바꾸고. 지금 국내산을 바꾸셨어요? 네, 바로. 문제가 된 또 다른 도시락 전문점, 영업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도시락 가맹점의 본사와 전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저희가 납품하는 그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 저희는 본사로서 역할을 상당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발생한 해당 지점은 물론 전국에 위치한 50여 개의 가맹점과 본사 역시 이번 중국산 김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음식점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지만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난 학생들의 상태가 꽤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설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에서 중간에 실려나가고 그랬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막 조심해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산 김치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국산 김치로 인한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일 청소년 수련홀에서 김치를 먹은 청소년들이 세균성 이질에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문제가 됐던 업체는 김치는 판매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해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 이번 사건만 봐도 해당 음식점과 납품업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넉넉한 유통기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돼 도대체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냥 좀 약간 김치 그런 거는 피한다 해야 되나? 제대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 조사가 이뤄져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스타들이 가장 탐내는 옷, 니트. 오늘 아침의 얼굴 제가 빠질 수 없겠죠. 저도 장만을 한번 해봤는데요. 하지만 몇 번 입지 않았는데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난감한 상황. 이거 어디 해결 방법 없는 겁니까? 오래된 니트도 새 옷처럼 되돌릴 수 있다는 니트의 달인 황은정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월동 준비는 니트부터라는 신조답게 각종 니트들이 즐비합니다. 니트 종류도 많고 또 니트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해서 니트를 분류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옷 중에서도 이 황은정 주부가 가장 아낀다는 이 옷. 제가 한 5년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도 아직 새 거 같죠? 5년 된 니트가 새 것 같습니다. 자,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니트를 입다 보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작아진 사이즈 때문에 난감했던 적 있으시죠? 이때는 린스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과 린스를 1대5 비율로 섞어주고요. 1시간가량 푹 담가주면 됩니다. 그리고는요, 조물조물 손빨래를 하면서 줄어든 부위를 결 방향에 따라서
살살살 잡아당겨주면 되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머리를 넣는 것조차 힘들었던 목 부위는 19cm에서 24cm로, 몸의 총 길이는 50cm로 모두 5cm씩 증가했는데요. 한눈에 봐도 보기에 넉넉해 보이죠? 진짜 길어졌네요. 그렇다면 흐물흐물 늘어난 니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홈질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늘어난 부분을 원하는 만큼 모아준 뒤에 듬성듬성 바느질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후에 옷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천을 덧대고 다리미를 꾹 눌러서 뜨거운 스팀을 쐬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즈 또한 재봤더니요. 26cm에서 19cm로 무려 7cm나 줄어들었습니다. 쭉쭉 늘어졌던 니트가 황골탈퇴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마의 구간. 떼고 또 떼어봐도 자꾸만 늘어나는 보풀들. 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주로 니트 소재의 옷에서 마찰에 의해서 보풀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00% 울섬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풀이 좀 덜 발생하게 되지만 이 합성 섬유인 아크릴이 많이 섞이면 많이 섞일수록 정전기도 더 많이 발생하고 마찰에 의한 보풀도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풀란을 들여다보자 각종 이물질들이 뒤엉켜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먼지를 흡수하는 니트의 성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물단지 보풀들 이제 시원하게 제거를 해봐야겠죠. 먼저 니트에 물을 충분히 뿌려서 적셔주고요. 눈썹칼을 이용해서 경계로 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이런 후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칫솔로 떠내듯이 보풀을 쓸어주면 되는데요. 보풀이 싹 사라져버렸죠. 깨끗해졌네요. 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은 니트 제대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니트 사이에 신문지를 넣어줍니다. 그런 후에 반듯하게 접어서 둥글게 말아서 보관을 하면 되는 건데요. 신문지를 같이 넣는 경우 옷감이 구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습기 제거와 함께 정전기까지 줄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올겨울엔 니트 손상 걱정 없이요. 마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으시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여성 5명 중 1명은 성형수술을 한다는 조사 결과에 비례해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성형 부작용. 피해 여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좀 오기도 많이 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힘들었고 진짜 자살까지 할까지도 생각을 했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상처는 물론 이 심한 마음의 상처로 비관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6년 전 가슴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김미연 씨. 한눈에 봐도 크기가 다른 가슴인데요. 결과는 참 참혹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즈를 하면 브레이즈가 여기 와 있고. 숨을 쉴 때마다 파고드는 고통.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데요. 이젠 여자로서 끝이 났구나.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자살을 2번을 시도했고. 재수술을 할 방법도 알아봤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녀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일단은 오른쪽에 피부 손상이 좀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 주머니를 좀 키우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 가슴은 생각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약간 사이즈를 줄여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한다면 양쪽 사이즈를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조직을 채취 분리해서 수술 부위에 주입하는 줄기세포 성형. 이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상처 조직을 재생시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성형에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 뛰어난 효능을 인정받아서 화상, 또 만성 방사성 상처, 궤양, 여드름 상처, 게다가 관절염까지 다양한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통해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는 하주연 씨를 만나봤는데요. 오히려 성형 전보다 더 만족스러운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고 하네요. 코가 일단 3코로 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걸로 감사합니다. 코가 들리고 딱딱해지는 구축 현상을 완화시켜주고 보기 안 좋았던 코를 말끔한 모습으로 되살린 줄기세포 성형. 과연 제2차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몸에서 채취한 것을 그 어떤 배양을 하지 않고 곧바로 쓸 수 있는 싱싱한 세포를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가 지방 조직을 활용해서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고요. 다른 조직에 비해 쉽게 채취할 수 있어서 오전에 채취를 해서 오후에 바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줄기세포라는 우리가 어떤 환상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한테 도움이나